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거 이태원 사태에 북한 도발까지 사태 수습이 안 되는데요.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원로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북한이 요 며칠 사이에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의 그 비용이 말이죠. 북한 주민들을 위한 1년치 쌀 수입 양의 비용만큼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쏜 게.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각은 불안한가 봐. 사람이 불안할 때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할 때는 뭐 친구를 찾거나 술을 마시거나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 불안을 씻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일단 구테타 같은 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 불안 심리색을 자꾸 쏘아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 살면 살게 되면 그렇죠. 자유를 자꾸 그렇죠. 구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분출되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못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굶겨야 된다는 거예요. 굶겨. 우리 주사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 굶겨야 할 돈을 이 미사일 이게 핵폭탄 개발에 쓰고 있거든요. 그게 써서 백성들은 굶기고 이걸 수시로 쏴서 힘을 과시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뭐 이건 한미 동맹이 굳건한다 그러면 이 김정일이가 이 선을 김정은이 넘으면 죽는다는 자기가 걸 죽으니까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우리 굉장히 불안한데 이럴 때 또 헐리우드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는데 저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이 정권 탈환 이 제물로 이게 150여 명의 이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된 것을 그것을 제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6째인데 참사 발생. 오늘까지 국가가 정부가 선포한 애도 기간인데 처음에는 민주당도 그 애도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112 신고에 이태원 관할 경찰대에 11건이 신고되었는데 안 움직였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상황실에도 그 실장이 90분인가 자리를 비웠다. 서장도 자리에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자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이게 몰아내라 이게. 그러니까 해임하라 이게.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래가 이제 총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발생 초기에 남영희인가 하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공간을 만들므로써 경찰 병력이 대거 거기에 배치됐기 때문에 이 용산 이태원 쪽에 이게 방어 제압하는 경찰병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거든요. 그럼요. 대통령 경호병력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상당수 외곽 경비 맡고 있는 거. 여기 가도 똑같은 게 그대로 이전되는 건데 그 비난이 있으니까 몇 시간 만에 내렸는데 그저께 112 신고가 불실했다는 게 드러나자 딱 나타나가 봐라 내 말이 틀렸느냐. 또 나왔어요. 또 나왔네. 내 말이 틀리느냐. 그 경찰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부정선거 사건의 주요 공범 1호인데 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경찰 출신이죠. 치안감 출신이니까 나타나가지고 이번 이 사태는
한동훈 법무장관 탓이라고 참나 뭐. 뉴스 자막이 그렇게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금수완박법에 의해서 이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에 넘어갔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생떼를 써가지고 경찰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네. 이번 이 사태는 그 세월호에 버금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권도 발동을 해야 되고 적어도 앞으로 2년간은 이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 말하는 표정들이 싱글벙글해. 2년 동안이면 1년 7개월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도 이걸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려 먹겠다는 거죠. 네, 그거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쇼업 하는 거지요. 네. 아마 대통령도 부르자 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르고 현장에 있었다면 부르고 하여간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계속 이 뉴스를 도배질함으로써 효과가 문재인 당면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관한 일련의 수사 상황 이게 완전히 이걸로 덮어버리고 뉴스로서는 그것을 거의 그냥 종적을 감추게 만들어버리고 동시에 이 위세로 1년 7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무기화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계속 공격의 자료로 삼았어. 그것은 곧 검찰에 대해서 이걸 협박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약화시켜가지고 그래요. 당면은 이재명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은 거의 딱 오물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거든. 네. 저는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영장 청구 안 하는지 지난번에도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왜 이런지 나는 검찰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당면에서 이걸 모면해야 되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에 이것을 이제 호재로 쓰겠다. 예.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다. 그런데 그럼 현장 상황에 대해서 112 신고 접수가 소홀했다 하는 걸 뭐 뉴스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용산 지구대 경찰관 근무자들이 30명이 있는 모양인데 그날 어떻게 했느냐. 현장에 다 나간 게 동영상에 다 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위아래에서 밀지 마십시오. 흩어지십시오. 소리 지르는 그 젊은 경찰관들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돌발 사태되게 천재지변은 물론 아니지만 우연히 돌발 사태인데 이걸 이 결과를 놓고 왜 지하철 이태원역에 그냥 통과를 왜 안 시켰느냐 그다음에 왜 이렇게 몰리는 것을 예측을 하고 왜 미리 막지 않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떤 일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네. 해밀턴 호텔 옆 그 골목인데 네. 그게 폭이 3.2m 그리고 길이가 40m인데 네. 거기에 요소요소의 불법 건축물이 그 도로를 상당 부분 점유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폭이 더 좁혀졌다는 네. 겁니다. 그럼 이 윤석열 정권 5개월 사이에 불법 점거물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 그 소리가 뭐 위에도 다 앞에 정권에도 거의 다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중이 갑자기 뭐 지금 서울 지하철도 러시아올 때는 양 빽빽하고 그냥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수사의 초점도 그렇게 맞추고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생각은 아이고 저자들한테 그거 기대하면 안 되죠. 일단은 아예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봉규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14년 10월에 성남시 분당구의 테크노밸리 축제가 있었어요. 예. 그 이름난 가수들도 오고 그래가 많이 모였다고 그래. 예. 꽉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환기구 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수십 명이 올라간. 그러다가 그 힘을 이겨내지 네. 못하고 거의 20m 가까운 그 깊이의 바닥으로 왕창 무너져 가지고 네.
16명이 몰살 당하고 실무 책임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성남시 분당구 테크노밸리 축제 성남시장 관할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직간접으로 책임 있는 자리인데 그 뒤에 국회조사단이 성남시장을 이제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도 그게 지금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네. 실실 웃는 장면이 나와. 실실 웃는 장면 나옵니다. 나오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걸 혹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 정리를 수사 피하려고 자기 정리를 하지 않고 내가 이거 말하기 좀 부담이 있지만 자기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냥 수사에 칼끝이 목구멍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무슨 짓이든지. 민주당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전혀 염두에 없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그게 장악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태의 진실 그 과거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 이게 천벌받을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왜 못 잡아놓죠? 진짜 저런 난동을 부리는데 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난동이지. 난동이죠.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이건 난동이야. 이 난동을 이제 근데 부리겠다는 왜 못 겁니다. 잡아놓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네. 이게 좌파 지원 단체들이 윤석열 퇴진 나아가 탄핵까지 이제 얘기하기 이제 네. 시작해서 이걸 호재로 해가지고 자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다 이성을 갖고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월호 사태를 현재 이 민주당이 어떻게 이용했던가 저는 악용했다고 보는 사람. 악용했죠. 예. 악용했다. 아주 악질적으로 악용했다. 그걸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사건인. 네. 이건 단순한 해난 교통사고, 해난 사고, 해상 교통사고예요. 네. 그 원인은 이미 그 무렵에 신속히 검찰이 수사해서 다 밝혀졌어. 우선 세월호에 이 화물이 과적 많이 실려져서 그러니까 평형수가 수평 이 균형을 유지하는 그 물을 평형수 예. 평형수를 많이 빼가지고 그러니까 밑이 튼튼하지 않고 위가 흔들리게끔 이렇게 되니까 그 파도에도 휩쓸릴 위험이 예. 있고 그러니까 과적의 평형수를 많이 뺐다. 그 다음에 그 사고 지점이 물살이 센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그 배 안에 그러니까 큰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고착을 잘했어야죠. 이 단단히 쪼아가지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 이걸 느슨하게 한 게 많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물살이 센 지점에 이게 말하자면 이 조타를 잘못했다. 선장이. 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게 사고가 났다. 그럼 해양경찰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책임을 면해보려고 화살을 면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해양경찰을 해체해버렸잖아요. 예. 그때 해체했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예. 그 현장에 그 관할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어요. 약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200여 명이 구출된 거예요. 그거는 그 현장에 해양경찰이 나와가지고 작은 배에다가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살려낸 게 200여 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러한 교통사고 원인은 거기에다 하는 게 다 밝혀졌는데 이거를 좌파 세력하고 그 민주당이 결합해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끌어올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인양을 할 만한 기술을 가진 이 팀이 없으니까 이태리에다가 주문을 해가 내가 지금 기각으로는 2천억인가 3천억 2천억 이상을 들여서 그걸 이 배를 이렇게 바다에 빠져 있는 거 바로 세워가지고 해안에 접안시켜서 바로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 비용이 2천억 이상 들어갔어요. 엄청 그 무렵에 당시 국무총리 이낙연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배를 인양을 해가지고 이 부두에 접안해서 진상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배를 바로 세워가지고 이 해안에 접안시켜서 이 배의 형체가 지상에 드러나게 되면
만 가지 침몰 이유가 거기에 나올 것이다. 네. 만 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닌 만 가지 사정과 사유가 밝혀질 것이다. 하나도 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대로였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점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그게 한 3개월인가 4개월까지 최종적으로 6명의 그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근데 한 반년쯤 지냈습니다. 반년쯤 지냈는데 6명의 유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진정서 비슷한 걸 내고 기자회견을 했어. 더 이상 저 유가족은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그 6명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갔거든. 네. 잠수부가 투입되고 또 그 배 안에 혹시 잔류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배도 끌어올리고 이러니까 그 유가족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한 것 같아. 네. 그 우리들 때문에 국가에 그런 비용이 나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그 슬픔을 안을 테니까 그냥 그 인양 자금을 중단하라 그랬죠. 중단해 달라고. 그런데 막 그건 무시해 버리고 광화문 광장에 마지막 6명을 찾을 때까지 그게 서명대 만드는 거 예, 예. 광화문에 제가 일주일에 예. 두세 번 지나가는데 그거 6명 사진 다 걸어 놔놓고 그 유가족들이 안 이래도 좋다 그런데 그걸 걸어 놔놓고 이 6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명대를 만들고 네. 그렇게 이제 자꾸 이게 이렇게 표현이 거칠지만 울고 먹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 인사들, 뭐 좌파 변호사들, 문정권하고 친한 사람들 위원장, 위원을 구성해가 기간을 아마 한 5회 이상 연장을 했을 것이에요. 네. 6개월, 1년 이래가 질기게 지금까지. 했죠, 질기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도 새로 밝혀낸 게 없어요. 만 가지 사유가 발생될 것이다 하니까 만 가지 사유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밝힌 게 없어요. 근데 더욱 기가 찬 거는 그 조사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무슨 구실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가요. 한 번에 이래보니까 이태리를 가, 이태리. 뭔가 면 구라파 선진국에서 해난 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관찰 조사하러 간다 이게. 제가 요 대목에서 욕이 나오는데 조금 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아이고. XX들이단 말이야. XXX들이다. 나쁜 이게 사람들입니다. 결국 거기에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 기억으로 자간 그 조사 비용을 하나 500억인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의 하는 일은 없고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불려준 거예요. 뜯어먹기죠, 뜯어먹기. 불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나들이에요. 나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저 6명 유가족들도 더 이상 안 해도 좋다고 하고 뭐 만 가지 이유가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돈 쓰지 마라. 그 돈 조사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몇몇 호주머니 불러주는 이 짓들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쓰려면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300여 명의 대부분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200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영령들에 대한 위령 사업이나 그 유가족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생계보조금으로 그 돈을 써라. 네. 왜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가고 잔치판을 벌려가 그런데 국가 예산을 쓰느냐.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저 이 말에 아마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악용했다. 악질적으로 이용을 했다.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용산 이런 뭐 이태원 참사도 이런 이 로드맵을 따라서 이것이 악용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소당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그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틀부시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 말에 지나치게 윤석열 정권 옹호하지 않았냐? 지금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우리는 터무니없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할 이유도 없고 네. 더더구나 터무니없이 그 정권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상 제1 행안인 국민 입장에서 이걸 눈을 부릅뜨고 이걸 바로잡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청자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그럼요.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세월호에 악용한 저 사악한 집단들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더 당할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잘 막아야 되면 그건 좀 수사밖에 없죠. 뭐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당합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